고요함의 조용한 혁명. 마사와 헨리가 찾은 두 형의 길. 마사의 아침은 늘 한결같았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라는 작은 파도들이 밀려들었다. 과거의 실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없이 밀리는 할 일들. 74살인 그녀에게 마음속은 언제나 잔잔한 바람조차 사라진 폭풍 속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한 번만 앉아보세요. 처음엔 의심 반, 호기심 반이었다.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녀는 5분이라도 해보기로 했다.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몸을 가부좌로 주저앉혔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그녀는 매일 조금씩 시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머릿속을 채웠던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둘 잠잠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운 것이다. 명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다. 마음을 통제할 필요는 없었지만 마음에 대한 반응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평화와 명료함을 되찾았다. 헨리 역시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었다. 38살인 그는 평생 수집한 물건들로 집을 꽉 채워놨다. 책, 가구, 여행 중 모은 기념품, 갖가지 장식품들, 모든 것이 추억과 연결된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보물들은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다. 정리해야 할 부담, 유지해야 할 책임, 그리고 마음 깊숙이 쌓여가는 무거움. 딸과의 대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아빠, 이제 네 물건들이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이 계기가 되어 그는 변화를 결심했다. 처음엔 서랍 하나에서 시작했다. 낡은 스카프, 깨진 꽃병, 하나하나 만지며 묶곤 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천천히 손에서 놓았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모든 물건에는 기억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공간이 생겼고 조용한 공기와 함께 여유도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무리한 일정이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약속들을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차를 홀짝였다. 헨리에게 삶은 더 이상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로 바뀌었다. 진짜 단순함은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생각과 시간, 우선순위까지 모두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마샤와 헨리의 이야기는 큰 사건이나 특별한 각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변화였다. 마음의 소음에 맞서는 명상, 물질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단순함. 이것들은 결코 어렵지 않지만 삶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노년은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따뜻한 노을이 드리운 길이다. 지금껏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고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첫걸음은 어떤 모습일까? 방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명상 공간일 수도 있고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어보는 용기일 수도 있다. 고요함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당신의 작은 선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움직여보자. 바깥의 소음은 여전히 계속될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는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중심이 자리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루를 고요하게 채울 것인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S. 평화는 어디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의 숨쉬기, 한 번의 내려놓음, 한 번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이 창가의 작은 탁자 위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진 한 장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엔
단순하지만 익숙한 향기를 품은 차 한 잔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72세의 헨리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질서정연했고 매 순간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헨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삶을 꿈꿨다. 복잡함 속에서 벗어나 진짜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삶. 평화는 더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라는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쓰지도 않는 기념품, 기억도 나지 않는 선물들, 그리고 공기를 마시며 계절의 변화와 함께 숨쉬고 세상이 깨어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었다. 오후가 되면 그녀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고 저녁이면 책장을 넘기며 하루를 정리했다. 카모마일 티의 향이 방 안을 감돌고 10시가 되면 그녀는 잠드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몰입했다. 클라의 일상은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자유로움의 기반이 되는 리듬이었다. 구조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규칙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얻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72세의 조지는 또 다른 변화를 선택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사람이 많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연결, 깊이 있는 공기를 마시며 계절의 변화와 함께 숨쉬고 세상이 깨어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었다. 오후가 되면 그녀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고 저녁이면 책장을 넘기며 하루를 정리했다. 카모마일 티의 향이 방 안을 감돌고 10시가 되면 그녀는 잠드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몰입했다. 클라의 일상은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자유로움의 기반이 되는 리듬이었다. 구조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규칙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얻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72세의 조지는 또 다른 변화를 선택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사람이 많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연결, 깊이 있는 의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복잡함을 거두고 일상의 리듬을 넣으며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함으로써 그들은 단순히 나이들 뿐인 노년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지닌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다. 강요도 교훈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일 뿐이다. 당신에게는 어떤 첫걸음이 있을까? 책상 서랍 하나를 정리해보는 일일 수도 있고 아침 산책을 시작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일일 수도 있다. 큰 변화는 늘 작고 조용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삶은 어떤 춤과 같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평온하게 그리고 깊은 연결 속에서 움직이는 춤. 이제 그 첫 번째 동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의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복잡함을 거두고 일상의 리듬을 넣으며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함으로써 그들은 단순히 나이들 뿐인 노년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지닌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다. 강요도 교훈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일 뿐이다. 당신에게는 어떤 첫걸음이 있을까? 서랍 하나를 정리해보는 일일 수도 있고 아침 산책을 시작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일일 수도 있다. 큰 변화는 늘 작고 조용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삶은 어떤 춤과 같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평온하게 그리고 깊은 연결 속에서 움직이는 춤. 이제 그 첫 번째 동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PS. 나이 들어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붙잡고
당신을 짓누르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라는 걸작 속에 새로운 붓질을 더해보세요. 꺼 깊은 연결을 만들어라. 충만한 삶의 비밀. 당신 바로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 그 숫자가 적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세요. 관계를 더 단단히 이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세요. 친구와 정기적으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약속하거나 전화나 영상통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자주 소통하세요. 자신의 생각, 꿈, 두려움까지도 진심으로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이런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지탱해줄 생명줄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가진 관계를 길러간다는 것은 당신의 삶의 안정감과 따뜻한 그리고 지지의 힘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대화가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느껴지고 관계들이 겉도는 말들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닿는 진짜 연결로 가득 차 있는 삶. 바로 그런 깊은 유대감을 조지라는 남자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대신 직접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커피 약속을 잡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를 타인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지는 단순히 친구들을 늘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과 안정감,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는 버팀목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지 일상을 채우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기쁨과 웃음, 어려울 때는 확실히 서 있는 든든한 지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관계를 키워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리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도리스는 예전에는 편리함이 영양보다 우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가공된 간식과 당분 함유 음료를 자주 찾았죠.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는 줄어들고 기분은 무기력해졌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에서 의사로부터 중요한 조언을 듣게 평신 건강. 이러한 루틴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져다주는 구조였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간식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웠죠. 도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것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가공된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며 몸이 요구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결과는 단순히 식탁 너머로 퍼져나가 당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인 78세의 월터. 그의 활력 비결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루틴이 아닌 매일의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톤을 달리지도 않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침 산책을 즐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정원을 돌봅니다. 그의 20분 산책은 명상적이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모습, 새들의 지저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순간들은 그의 머릿속을 비우고 몸과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월터는 강도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움직임들이 모여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감정을 안정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힘든 날에는 걷기가 위로가 되었고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트레칭은 그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고 아침마다 몸을 풀며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요가 동작은 그의 신경을 진정시키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월터의 방식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책, 정원 가꾸기, 집안일, TV를 보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을 유지하며 유연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활발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당신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시작해보세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주 움직이며 몸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월터처럼 작은 한 넣거나 물 한 잔을 더 마시거나 밖으로 나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아니면 일어나서 발이 삶의 리듬을 따르도록 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장은 쓰여지지 않은 채로 당신의 손이 펜을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캔버스로 상상해보세요. 각각의 선택은 분놀림이고 매 순간은 의미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때 정중한 침묵 뒤에 숨어 있다가 연결이 사치가 아니라 생명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조지처럼요. 그는 다 나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때 드물었던 그의 웃음은 방을 가득 채우는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손주들과의 부드러운 영상통화 속에서 그는 동료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속감을 발견한 것입니다. 도리스도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변화가 너무 어렵고 습관은 바꾸기에는 너무 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햇빛이 쏟아지자 그녀는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부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방치 속에 묻혀있던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연료,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일 수도 있고 치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따뜻한 레몬수와 계피와 블루베리를 뿌린 오트밀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은 생기 넘치는 채소, 구운 야채, 흙과 햇빛 같은 맛이 나는 국물로 구성된 접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된장국 한 그릇, 생선구이 한 조각, 아보카도 한 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릴 때마다 그녀는 몸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보살핌, 존중, 사랑을 몸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70년의 지혜가 담겨있는 월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록이나 트로피를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이가 들더라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존중하면서 목적과 우아함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새벽의 고요함 속으로 밖으로 나갔고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밤의 시원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호흡은 안정되었으며 시선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나뭇잎이 바람에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슬이 작은 진주처럼 거미줄에 달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근육이 필요하면 스트레칭을 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지켜보았고 때로는 얼굴에 닿는 태양을 느끼기 위해 잠시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움직임은 성과가 아닌 존재감이었습니다. 삶에 대해 계속해서 예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들이 날마다 만들어져 더 큰 것으로 피어날 때까지. 그들은 번영이 젊거나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체, 관계,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먹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연결하는 방식 등 이 모든 것이 귀하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년 동안 나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 관성에 이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작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쿠키 대신 사과를 선택할 것인가? 소파 위로 산책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 대신 전화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상황이 안정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움직이고 다가가겠다는 결정입니다. 이것들은 풍요로운 삶을 엮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들이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당길 때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에서도 무언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깊고 부인할 수 없이 살아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나이를 먹으며 더욱 뚜렷해진다. 마가렛 헨리 월터처럼 삶을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 몸과 마음의 균형, 그리고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태도였다. 헨리는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생은 쥐어짜듯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야 할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하루하루 속에 담긴 교훈과 기쁨, 도전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며 점점 더 가볍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때 만약이라는 후회나 완벽함을 향한 집착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존재하며 그 틈 사이로 가장 순수한 빛이 스며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을 놓는 것은 헨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찾아온 변화가 아니었다.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처럼 서서히 일어난 변화였다. 작은 실천들, 오래된 상처를 용서하거나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여 그의 삶을 가볍게 만들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머릿속이 고요해졌으며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과거에는 넘기 어려운 산처럼 느껴졌던 것들도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들었다. 삶은 통제의 연속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능력이다. 당신이 파 위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계속 들고 다닌다고 상상해보자. 각각의 파 위는 후회와 분노, 걱정 같은 감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방을 내려놓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키가 더 커진 듯하고 숨쉬기가 더 무언가가 있는가? 원망, 후회, 두려움 중에서 당신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자. 작게 시작해도 된다. 자신에게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고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보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고 조용한 포기들이 모여 평화와 기쁨,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헨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손을 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이며 힘의 표현이라는 것을. 고통을 마주하고 용서하며 삶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나이듦을 쇠퇴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마가렛이 일기를 무언가가 있는가? 원망, 후회, 두려움 중에서 당신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자. 작게 시작해도 된다. 자신에게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고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보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고 조용한 포기들이 모여 평화와 기쁨,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헨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손을 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이며 힘의 표현이라는 것을, 고통을 마주하고 용서하며 삶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나이 듦을 쇠퇴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마가렛이 일기를 통해 만족을 발견했고 월터가 운동을 통해 중심을 유지했으며 헨리가 과거를 놓아 평화를 찾았듯 노화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성장이고 진화다. 해가 갈수록 더 현명하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삶에 대한 의도성을 가지는 과정이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감사를 키우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인가? 기억하라. 언제라도 인생의 이야기를 새로 쓸 수 있다고. 매일은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으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당신 손에는 펜이 있다.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인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여정을 나눠보자.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자.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놓아주기의 힘. 헨리의 이야기. 헨리의 여정은 단순히 평온을 찾는 것을 넘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놓아주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오래된 원한, 그리고 감정적인 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 같은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나 통제욕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할수록 스트레스와 피로감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 자기 연민, 수용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마치 물 밖으로 머리를 들고 나오듯 숨쉬는 듯한 자유를 느끼게,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놓아주기의 힘. 헨리의 이야기. 헨리의 여정은 단순히 평온을 찾는 것을 넘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놓아주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오래된 원한, 그리고 감정적인 짐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 같은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나 통제욕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할수록 스트레스와 피로감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 자기 연민, 수용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마치 물 밖으로 머리를 들고 나오듯 숨쉬는 듯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놓아주기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빛 속으로 걸어 나오는 일입니다. 오래된 상처와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기쁨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고 어제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의 가능성들을 즐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이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마음을 비워내는 법을 배릴 수 있습니다. 1.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집착하며 붙잡고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과거의 실수, 해결되지 않은 갈등, 혹은 통제하려는 강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기. 용서란 상대방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가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베푸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3.
통제로부터 손을 떼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조율하려 해도 삶은 자신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통제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면 숨 쉬는 것조차 한결 가벼워집니다. 4.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진정한 가치들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함,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고요한 기쁨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놓아주는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헨리처럼 내면 깊숙한 평안과 균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력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8가지 열쇠로 이루는 평화로운 노후 생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나이 들어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침착하며 의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정신의 명료함을 기르고 서렌더, 포기 수용의 예술을 익히는 것은 생존을 넘어서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지혜가 가장 큰 울림을 주었는지 돌아보세요. 용서의 힘일까요? 현재에 머무르는 중요성일까요? 아니면 이미 쓸모없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상기일까요? 혹시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란에 어떤 메시지가 가장 공감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감을 받으셨다면 네나 영을 남겨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만날을 기약하며 건강하세요. 평온을 지키며 앞으로 펼쳐질 멋진 모험을 당당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얽매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이 깨달아온 지혜입니다. 헨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해방의 여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상처와 미완의 감정,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그 모든 것을 손에서 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헨리는 한때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실수와 타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상은 무겁게 느껴졌고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불안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짐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라도 있을까? 라는 물음이었죠. 그리고 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 헨리는 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놓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너무 오래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집착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아픔, 후회,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삶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매일 산을 오르는 것처럼요. 반면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는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하되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이며 자기 연민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자책이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 삶은 새로운 색을 띠게 됩니다. 헨리가 걸어간 여정 3가지 핵심 전환점. 1. 과거의 상처 치유하기. 헨리는 자신이 오랫동안 회피했던 감정들을 마주했습니다. 실패한 관계, 잘못된 결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면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은 더 나은 방법을 알기에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용서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감정의 재구성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의 작은 행복이 모여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결론, 자유는 선택입니다. 헨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느끼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고 변화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역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어디에도.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를,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용서해보세요. 감정의 재구성.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의 작은 행복이 모여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결론, 자유는 선택입니다. 헨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느끼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고 변화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역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어디에도 할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내려놓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공유하고 함께 내려놓는 용기를 나눠주세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켠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어떤 짐을 내려놓으셨나요? 영어로 번역된 콘텐츠.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는 잊어버리세요. 종종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외적인 정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살고 싶은 삶의 종류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기회를 차단하고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한 번에 한순간씩 만들어집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정되고 그 내일이 쌓여 인생의 장기적인 방향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생각으로만 남아있다면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실패는 성장의 일부, 즉 발전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전문가는 한때 초보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사람에게는 실제 삶이 열립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성취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당신의 생각, 태도,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설명. 이 영어 버전은
충실하고 자연스러운 표현 이전에 생성해달라고 요청한 한국어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추가, 제거 또는 변경하지 않고 모든 원래 아이디어를 유지합니다. 지침에 부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 한국어 내용을 의미와 어조를 유지하면서 영어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요소. 원래 한국어 텍스트가 좀 더 사려 깊고 철학적이었다면 이번 버전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사용하여 가독성과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재해석이나 일탈 금지, 자기 추구의 중요성, 사고방식, 행동력,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개인적 성장 등 한국어 버전의 모든 아이디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문법과 구조, 기사, 블로그, 동기부여 글쓰기에 적합한 표준적이고 격식을 갖춘 영어로 문장이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명확성과 효과를 위해 약간 확장됨. 일부 문구는 의미를 바꾸지 않고도 영어에서 더욱 완전하고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충분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크다운 없음, 댓글 없음, 추가 정보 없음. 요청하신 대로 깔끔하고 세련된 버전의 콘텐츠입니다. 두 여성 모두 자신이 가진 곡선미와 모든 면모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복잡하게 꾸미지 않아도 묻어나는 차분한 자신감을 뿜어냅니다. 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패션이란 자신이 지닌 것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최신 유행에 억지로 맞추거나 일시적인 완벽함의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었을 때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아이템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이 몸에 잘 맞고 당신을 축하해주는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신감과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빛은 진정성에서 비롯되며 스스로를 위해 사는 태도에서 우러나옵니다. 이는 세월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진짜 스타일이란 단순히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표현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명심하세요.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당신만의 독특한 형태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이 내뿜는 찬란함을 반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피부는 이야기를 간직한 살아있는 캔버스가 됩니다. 웃음과 사랑, 시련과 승리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장소이지요. 잡지 속의 디지털 보정된 이미지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성숙한 피부에는 젊은 시절의 피부가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 각각에서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기록이며 끈기와 지혜, 우아함을 증언하는 무형의 훈장입니다. 이 흔적들은 결점이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낸 삶의 증표입니다. 진정성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숙한 피부는 상기시켜줍니다. 적절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세럼을 사용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생기를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피부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대로 담은 서사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며 아름다움을 지키는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는 어린 시절의 열정과 순수한 호기심이 깃든 젊은 영혼입니다. 이는 피부 표면의 매끄러움이나 트렌디한 옷차림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깃든 빛,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의지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과 모험심, 삶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상기시켜줍니다. 적절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세럼을 사용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생기를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피부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대로 담은 서사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며 아름다움을 지키는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 않는 어린 시절의 열정과 순수한 호기심이 깃든 젊은 영혼입니다. 이는 피부 표면의 매끄러움이나 트렌디한 옷차림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깃든 빛,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의지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과 모험심, 삶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삶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흥미롭게 여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사람을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정신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은 젊음을 유지하고 머리는 날카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회화를 배우거나 새로운 도시를 여행하며 또는 관심 있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마야 앤젤로, 떠올려 보세요. 후반기에 접어들어도 글쓰기와 교육, 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역시 8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자신의 일에 뜨거운 열의를 보였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젊음은 나이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의식과 열정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영혼이란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자세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태도가 모든 행동에 스며드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자세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살아 숨쉬는 영혼은 언제나 따뜻하고 빛납니다. 따라서 당신의 열정을 좇으세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그 도전을 통해 당신의 삶 전체를 밝히는 젊음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결국 생명력 넘치는 마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외모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겉모습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부터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할 때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실천은 단순히 신체 상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분위기, 피부, 걷는 자세 등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식사는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피부를 빛나게 하며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요가, 수영, 걷기, 근력 운동과 같은 활동을 병행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자세가 바르며 체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 마음 챙김은 종종 간과되지만 전인적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연습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실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이러한 효과는 외부로 퍼져나가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고 눈빛을 밝히며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돌한다는 것은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날들까지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젊음의 빛은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존중하며 그 생명력을 온몸으로 드러내세요.